캐나다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평생을 허리 때문에 고생하던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했던 그곳에는 약속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과연 이 캐나다 여성과 아버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라 알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교사로 일하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중도덕과 예절이에요.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캐나다인들의 정직한 양심이라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의 지하철 개찰구가 고장이 나서 지하철 티켓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임승차를 해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캐나다인들은 개찰구 위에 지하철 요금에 해당되는 돈을 올려놓고 지하철에 올라탔죠.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면서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공중도덕과 양심에 더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된 것을 꺼려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이 공중도덕이란 없는 한심한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체조 선수였는데 훈련 도중 착지 실패로 골반뼈와 척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는 젊은 나이였던지라 간단한 치료만 받고 일상에 복귀하여 가정도 꾸리면서 평범하게 살고 계셨는데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젊었을 때 겪었던 부상이 이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캐나다는 엑스레이 촬영조차 3개월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환자를 3개월이나 그냥 두라는 거냐 말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죠. 그럼 진통제라도 놔달라 했더니 그건 진료 전까지 불가능하다며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의료관광이라는 것이었어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허리 디스크로 의심되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한국의 공중도덕 수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동료는 자신이 한국에 갔었을 때 온갖 쓰레기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그 정도라면 나라의 전체적인 인식 수준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반면 옆 나라인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사람들이 껌도 바닥에 안 뱉는 깨끗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도 한국은 가지 않겠다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의료관광 목적지로 소개하다니 코디네이터의 경력과 능력이 의심스러웠지만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코디네이터의 말을 들으니 한국에 가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척추 디스크 분야에서 최고였어요. 1960년부터 꾸준히 발전해서 1990년대에 이미 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되었더라고요. 이 내시경 수술이 계속 발전해서 수술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옆 나라 일본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의견에 코디네이터는 정말 단호하게 전 세계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환자가 검사를 받으면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데 일본은 간단한 서류 전달도 팩스나 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어요. 지금 제 옆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마침 방학이었던지라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가는 계절이 여름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추운 나라라 여름의 기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알아보니 한국의 여름은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온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지체하다간 아버지도 힘들고 방학도 끝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병원에 예약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국적기를 이용했는데 깔끔한 비행기 외관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국적기는 어딘가 모르게 촌스럽고 꼬질꼬질해 보였거든요. 저희가 탄 한국 국적기는 한국의 1등 항공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의 서비스나 응대 태도도 최고였습니다. 모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여기가 패션 쇼장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외모가 너무 수려하다 보니 괜히 더 호감이 가고 그들의 서비스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음을 들어보면 외국에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독서도 많이 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발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교사인 저는 제2 외국어를 저렇게 배운 방법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또 한 가지 가장 놀라웠던 경험은 기내식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제게 밥과 면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밥은 아시아계 음식이라서 내키지 않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외국인 승객들이 밥을 고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저는 밥을, 아버지는 면을 골랐습니다. 승무원이 가져다 준 것은 비빔밥이라는 것이었는데 고추장이라는 빨간 소스가 굉장히 매워 보였어요. 괜히 골랐다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제 주변 외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고추장을 밥에 비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고추장 소스를 넣고 비벼 밥을 먹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아버지도 그 맛이 궁금하셨는지 한 입 먹어보시고는 너무 맛있다고 엄지를 축혀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입맛까지 잃어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데 비빔밥은 그런 아버지의 입맛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뻐 아버지에게 제 밥을 전해드리고 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승무원 한 명이 오더니 왜 식사를 바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냐며 굉장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깜짝 놀라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승무원은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제가 굉장한 무례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바꿔서 먹는 게 예의가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죠. 저는 무례한 행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이 제 자리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공간의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은 제게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허리 상태를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이야기하자 두 승무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더니 제게 잠시 따라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승무원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지적을 당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러워하며 승무원을 따라갔습니다. 비행기 뒤편으로 따라 들어가자 승무원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연로하신 분이 허리도 아픈 상태에서 10시간이나 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쓰인다면서 아무래도 좌석도 좁고 의자를 눕히는 것도 불가능해서 많이 힘드실 거라며 저희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비행기까지 퍼스트 클래스를 선택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됐거든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승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추가 금액 결제를 유도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가졌던 긍정적인 감정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혹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면 추가 비용을 얼마 정도 더 내야 해요? 승무원은 제 물음을 듣고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제 질문에 승무원은 세상에 제가 오해할 말을 했나 보네요. 추가금은 없습니다.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니 걱정하시지 마세요. 라고 했죠. 저는 승무원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직한 사람들로 보였고 저는 승무원들의 배려로 아버지와 함께 더 나은 좌석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는 몸을 완전히 뒤로 눕힐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앓는 소리도 못하고 끙끙거리시던 아버지는 비행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이 정도로 힘들어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시간의 비행 시간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졌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이 아니었다면 저와 아버지는 남은 비행 시간을 지옥같이 보내야 했을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할 이상적인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인천공항의 모습에 시선을 한눈에 빼앗기고 공중 화장실 특유의 비릿한 냄새조차 없이 깨끗한 화장실을 보고 나니 전에 동료가 한국 더럽단 말이 진짜 사실이 맞는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봐서는 한국이 지저분한 나라라곤 상상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저희 캐나다보다 훨씬 더 청결했고 선진국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는데 저희를 마중 나와야 할 현지 코디네이터들이 안 보였습니다. 설마 늦는 건가 싶어 연락을 해보았는데 코디네이터는 깜짝 놀라며 저희의 입국 날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들이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를 하냐 생각하며 항의하려고 했어요.
건강한 저만 있었다면 괜찮지만 편찮으신 아버지를 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혹시 모르니 저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이메일을 보자마자 낭패다 싶었습니다. 제가 도착 날짜를 잘못 보낸 게 맞더라고요. 시차 계산을 잘못 계산했던 것이었죠. 캐나다 코디네이터에게는 상담만 받고 비용을 줄이고자 한국 코디네이터와 제가 직접 연락을 했었는데 경험이 없는 제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 실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현재 다른 지역에 있어서 지금 바로 인천공항으로 출발해도 최소 4시간이 걸리고 다른 코디네이터들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어서 대체할 인력을 보내주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죠. 사실 여기다 대고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제가 잘못한 건데요, 그런데 한국 코디네이터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미안해하면서 제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 아는 공항 직원에게 부탁을 해둘 테니 서울까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수 있겠냐고 말하더라고요. 버스를 타면 한 번에 올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코디네이터가 소개해준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랐습니다. 공항 직원은 저희를 버스 타는 곳까지 안내해 주었는데 저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버스일 뿐인데 버스 좌석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급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영화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었고 기사를 호출하는 버튼도 있더라고요. 또 몸을 완전히 눕힐 수 있어서 아버지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버스에서 잠에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이었어요. 저희는 정류장에서 내려 한국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곤 그들을 기다리는데 화장실 신호가 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볼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신 건 물론 길치입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어디를 가셨다면 타지에서 정말 큰일이 생기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버스 터미널은 너무나 크고 넓더라고요. 캐나다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을 저도 처음 와본 터라 길을 헤맨 것이죠. 아버지를 어떻게든 찾아야 했기에 무작정 주변을 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휴대폰 지도 앱을 켜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행운처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곳은 어이없게도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낯선 의자에 앉으신 채 계셨어요. 저는 저게 뭔가 싶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횡단보도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의자에 앉아 허리를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갔던 화장실의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가셨는데 길을 찾다 보니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고 지하에서 계단을 타고 길을 올라와 보니 저희가 내렸던 곳 반대편에 있게 된 것이었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땅에라도 앉아 있을까 했는데 횡단보도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사람 한 명이 딱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는 접이식이었는데 다른 노인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노인분들을 위한 자리였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오래 서 있을 때 힘들지 말라고 설치해준 한국의 작은 배려였죠. 이후 저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과 약자들을 위한 한국인들의 배려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당일은 터미널에서 한국 코디네이터와 움직였고 아버지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는 저 혼자 돌아다녔는데요. 경험한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니 분홍색 좌석이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분홍색이 마음에 들어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주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혹시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한국인 여학생은 더 작은 목소리로 여기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예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제 의자 뒤편을 보았습니다. 정말 임신한 여성을 표현한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 여학생은 괜찮다면서 몰랐으니 그럴 수 있다며 되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고 조용히 말했던 것도 제가 창피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배려였겠죠. 한국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로의 몸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배가 아직 부르지 않은 임산부들도 편하게 앉게 할 수 있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신기한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지팡이를 짚는 노인과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등등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표현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에는 노약자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배려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 처음부터 자리를 비워두어서 그런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한국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노약자라는 개념도 없어요. 누가 봐도 다친 사람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양보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노인의 몸이 어떤지 모르다 보니 양보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겠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움직이는 전철 안에서 몸에 힘을 주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저도 아버지를 모시면서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 다른 젊은이들은 노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노약자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아버지도 정말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아지시면서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런 배려는 꿈도 못 꿨고 아프면 차를 타고 다니지 왜 굳이 지하철을 타서 민폐를 끼치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다쳐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프면 잠깐 앉아있는 것마저도 힘듭니다. 운전은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딘가로 가실 때마다 제게 도움을 청하셔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가늠이 가시나요? 캐나다는 땅이 넓어서 어딘가로 가려면 꼭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이동수단이 없다면 사람이 순식간에 고립돼요. 그렇다고 일을 하는 제게 매번 부탁을 하는 것도 마음에 큰 부담이었겠죠.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캐나다가 한국처럼 했더라면 3개월이 걸린다던 우리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한국은 거리, 교통, 시설 모든 곳에 약자를 위한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뒤 예정일에 맞춰 아버지는 한국에서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엑스레이를 찍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던 저희 캐나다 의사들과 달리 한국의 의사들은 순식간에 검사와 수술을 마무리해버리더군요. 하루 만에 3가지의 정밀 검사를 마쳤는데 너무 대충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너무 친절하게 꼼꼼히 검사를 해주셨대요. 아무래도 외국으로 오는 것이다 보니 수술과 검사에 대해 많이 알아보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검사해 주었습니다. 또 어찌나 친절한지 사람이 몸이 아프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병원 직원들과 의료진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 예민함도 사그라들고 그들에게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샘솟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술 때문에 온 것이다 보니 마냥 무거운 마음만 들었는데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 수술의 긴장감도 사라졌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장에 들어가셨어요. 지금까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최고였으니 걱정할 게 없으시다는 말을 남기시고 말이죠. 캐나다에서는 아버지의 허리 수술을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복잡하게 돌아갈 것 없이 간단히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캐나다에서 워낙 겁을 먹어서 그런지 허리를 절개하고 몇십 판을 꿰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흉터도 없이 수술을 하셨어요. 경과도 좋아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캐나다가 한국만큼만 약자를 위한 배려를 했다면 3개월이라도 기다려볼 수 있었겠다라고 했었지. 그런데 한국 의료기술을 만나보니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구나 라고 말이죠. 저와 아버지는 그렇게 한국 의료 관광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수술한 부위가 재발하거나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왜 진작 치료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직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젊을 때 부상을 입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치료해봤자 달라질 건 없을 거라는 캐나다 의사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지금까지 사셨던 거였거든요. 만약 캐나다 의사의 말을 조금이라도 의심해보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거라면서 아버지는 지금도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부작용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던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지인분들에게 수술은 꼭 한국에서 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계십니다.
괜히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수술하고 후유증 생길 바에야 처음부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1000배, 10,000배 낫다면서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인 줄 알겠다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깨끗하게 치료해준 한국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의료계가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허리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온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으신 사라 알렌 씨의 에피소드가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의료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한국의 의료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